찬혁이도 숙제 잘 해왔네. 자, 일단은 죄송해도 왔고 150번? 잠깐만, 150번이 어디야? 요거네. 제가 풀고 싶은 문제만 좀 풀어볼게요. 알았죠? 150, 153, 154번 중에는 154번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풀고, 그 다음에 조교쌤들 다 잡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교쌤들과의 그룹 스터디에서 오답을 꼭 다 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과도 오답을 풀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제가 154번 풀어주는데, 제가 풀어주는 문제도, 이 문제도 그룹 스터디 쌤들과 할 때 다시 한번 풀 거예요. 알았죠? 네, 154번입니다. 그룹 스터디 안 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학원에 이제 있는 강사님이 계시거든요. 네. 상주하는 그 강사님한테도 오답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분들은 좀 자율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네. 가볼게요. 154번. 그러니까 그룹 스터디 신청 안 했다고 뭐 유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이제 스스로의 의지로 이제 강사님한테 가시면 돼요. 주로 3강의실에서 상주하고 계시니까 3강으로 가시면 됩니다. 수업 끝나고. 알았죠? 네,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154번. 이게 m의 값에 관계없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고요. A가 이거라고 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3,2인데 어떤 직사각형을 이등분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인 딱 정가운데 점 있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들이 이등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든지. 이 점만 지나면 기울기가 어떻든 이등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직선이 지나는 정점인 마3,2가 이 직사각형의 가운데 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점을 이제 A점을 1,3으로 줬으니까 여기인가 봐요. 자, 그러면은 그림은 좀 이제 누워있는 직사각형이었네요.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A점이니까 A, B, C, D잖아요. 여기가 C겠죠. 그러면 반대편이.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X는 4, Y는 1 올라갔으니까 이제 X4 뒤로 가고 Y1 내려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X4 뒤로 가니까 마이너스 7, Y1 내려가니까 1이 되겠습니다. 지점의좌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그러니까 유형당 하나씩 정도는 풀어줄게요. 161번입니다. 신기하네. 뭔가 약간 여러분들이 숙제를 좀 해옴에 있어서 상짜리 말고 상이 아닌 문제를 좀 더 틀리는 느낌이 있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직선과 EX 마이너스 BY 플러스 1은 수직이고 N평행이래요. 제가 말했지만 이 문제는 Y는으로 표현하는 게 더 보기 좋습니다.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i Y는으로 표현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1X 뭐 나오겠죠? 기울기만 필요하니까 기울기만 쓸게요. 자, 두 번째 i Y는으로 표현하면은 B분의 2X 되겠고요. 세 번째 i는 Y는으로 표현하면 B-3분의 1X가 되겠네요. 됐죠? 따라서 자 이제 얘와 얘가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B분의 2가 마이너스 1이라서 우리는 AB가 2인 걸 얻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랑 누구가 얘랑 얘가 평행인가요? 얘랑 얘랑 평행이니까 첫 번째 i와 마지막 i가 평행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이 B-3분의 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B-3이 마이너스 A더라. 우리는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인 걸 알게, 플러스 3인 걸 알게 되었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지 말고 그럼 이렇게 갈까요? A 더하기 B가 3인 걸로 합시다. 이 밑에 거를.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통해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우리 공수 1에서 하던 거 해주면 되니까 아마 이런 곱셈 공식을 활용해라 라는 문제였겠죠. 그러니까 직접 A와 B를 각각 구하라는 뜻이 아니고 근데 A, B 구하는 게 또 어렵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곱이인데 합이 3이면 1하고 2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아마도 9일 거예요.
그쵸? 제가 안 해봐도 그냥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얘가 27, 6에다가 3이니까 맞죠? 정답이 9가 나오네요. 그쵸? 왜 정답이 9라고요? 1하고 2일 거니까. 네, 그쵸? 이런 것도 자 신경 써주시면 좋겠죠. 161번이었습니다. 자, 168번으로 갈게요. 8번. 근데 사실 이게 그 도형의 방정식 쪽이요. 방정식 중에서 직방이 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실. 좀 재밌는 곳은 원방 쪽이긴 한데, 원방이랑 이동 쪽인데, 뭐 별 수 없죠, 뭐. 잠깐만요. 채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직각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니까, 또 Y는으로 써볼게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자, 그 다음에 옆에 거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 그 나왔죠. 마지막 거 Y는 AX 플러스 1이라고 예쁘게 정리가 되는데, 얘네들은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수직이 되려면은 얘네 둘이 수직이거나 이거 둘이 수직이 돼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A가 될 수 있는 친구는 이제 이거랑 수직이려면 3분의 1 아니면 이거랑 수직이려면 2가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정수 A라고 했으니까 하나밖에 없는데요? 뭐지? 그러니까 일단은 직각삼각형이 나오려면 봐봐. 이미 두 개의 직선은 수직이 아니에요. 서로 수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을 만들어줘 혹은 아니면 이 직선 얘랑 수직인 애를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A 값이 두 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정수는 하나밖에 없네요. 답이 2번이에요? 2번 맞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잘 읽어봐야 되겠죠? 정수 A를 구하는 거니까. 자, 171번이 좀 질문이 많네요. 171번을 볼게요. 네, 71번 갑시다. 직선 4x 플러스 y는 8과 x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2등분한대요. 근데 이거는 문제를 좀 풀면은 저는 그림을 그려 푸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이 문제를 못 푸는 게 살짝 이해가 안 간다는 뜻이기도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기울기가 이제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을 그려보겠다는 얘기고요. 기울기가 마 4니까 절편이 0,8인데 여기 2겠죠? 요런 친구라는 거죠. 이런 친구인데 이 직선 xy축가 둘러싸인 도형. 근데 얘랑 평행한 애가 이 넓이를 2등분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자 넓이를 2등분하려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평행하게 그리면은 당연하게도 좀 더 위에다 그려야 되나? 당연하게도 일단 닮음이 만들어질 거예요. 닮음이. 다 아시다시피 넓이의 비가 2대1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이의 비는 루트 2대1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자,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가 루트 2대1이어야 되니까 자, 큰 녀석의 길이가 지금 벌써 8이죠. 닮음인 거 잊지 마시고 이 길이 x라고 하면은 이 둘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4루트 1을 곱해야 되니까 x 4루트 2겠네요. 그쵸? 그쵸.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 4루트 2라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웬만하면 도형은 이제 닮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을 거고 따라서 우리는 새로 생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아무리 봐도 이거일 겁니다. 평행이니까. 금방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y랑 다 a, b 이렇게 만들어 달라 했으니까 y로 다 넘길게요. 그러면은 4x 플러스 y를 만족했죠? 마이너스 4루트 2는 0이므로 a와 b를 모두 구했고 제곱 더하면 정답이겠습니다. 문제 어렵지 않죠? 그쵸? 16, 32, 48이 되겠네요. 그쵸? 네. 닮음으로 푸는 게 좋겠죠? 제발 부탁인데 그림을 그리고 도형적인 마인드로 풀어줄래? 이게 식으로만 하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 봐봐. 결국에는 도형적인 걸 분석하고 나서 마지막에 간단한 식으로 마무리하는 걸 계속 연습해야 돼. 여러분들이 봐봐. 이 문제 맞은 친구 중에 이렇게 안 푼 친구들이 있다 치면 이거 필기하고 다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나 같으면은 그러면은 별표 해놓고 어차피 그룹 스터디나 아니면 남아서 할 때 좀 약간 학원이 반 강제로 시키잖아. 복습을. 그때를 활용하겠다는 거야.
오늘 이제 질문이 별로 없으니까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잠깐 복습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자. 좀 이따가 할게요. 171번이었고 184번을 잠깐 볼까요? 184번. 184번 가볼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태희가 친구랑 수업 듣는 게 거의 윤지 왔다 가긴 했지만 듣는 게 거의 1년 넘었다고? 너 동춘에서도 너 동생이랑 했냐? 동춘에서? 아닌데? 언니 오빠랑 했나? 네. 그래요. 네. 누구였어, 그때? 누구랑 했어? 알아? 기억나? 아니야. 그냥 수업할게. 그거 듣기, 들으려면 5분은 걸릴 것 같으니까 수업을 할게. 남자였어, 여자였어? 남자였어? 아, 그래? 알았어요. 자, 이 친구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점 A를 지난대요. 자,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항등식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 했죠? K로 묶어서 K의 개수를 알아내는 게 좋죠. 왜 알아내야 돼요? K의 개수가 0이어야만 K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식의 변화가 없죠. 항상 0이니까. 이런 마인드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냥 K로 묶어야 돼 라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왜 묶어야 되는데? 라는 걸 좀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K로 묶어보니까 EX, 눈으로 그냥 보면 다 나오죠? K로 묶어보면 Y, 그리고 5가 되겠네요. 나머지 떨거지들이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0이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0이 되니까 얘도 0는 0 됐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0이어야 되겠네요. 자, 위아래 더해주면은 X가 마 4고요. X가 마 4면은 Y가 3이죠. 그러니까 이 직선은 지금 마 4, 3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 될 건데, 자, 항상 지나는 점 A를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루트 5인 방정식이에요. 하나 볼까요? 자, 이제 3, 마사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3, 마사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A점 여기 있거든요. 네.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어떤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루트 5인을 구해달라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게 될 거예요. 그쵸? 우리가 풀게 될 거예요. 마사, 3이네. 미안해요. 3, 마사 잘못했네요. 땡큐. 그럼 아까 그림이 맞았네. 다시 할게요. 네. 마사, 3. 여기고, 이제 얘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루트 5야 라는 애를 좀 구해야 되겠네. 약간 가까워야 되겠다. 약간 가까워서 원점과의 거리가 루트 5야. 자, 이런 점을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거리가. 그쵸?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좀 이런 방식이 좋아 보여요. 이게 도형이나 그림으로 풀 수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냥 푸는 건 조금 빡세니까 그렇게 풀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바꿀게요. 자, 이 아이가 다시 위에 있는 직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도 표현이 됐지만, 보세요.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 이렇게도 표현이 됐지만, 다시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더 간단하죠? 그렇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얘가 이렇게도 표현된 거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전개를 해봅니다. mx-y 플러스 4m 플러스 3은 0과 얘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야 라고 하면은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m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 0 빼고 절대값 4m 플러스 3이 루트 5니까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곱하면은 16m제곱 플러스 24m 더하기 9가 자, 5m제곱 플러스 5가 되겠죠. 넘겨가지고. 따라서 11m제곱 플러스 24m 플러스 4는 0이니까 24가 나올만 하죠. 11, 1, 2, 2 하면은
2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m값은 마이너스 11분의 2랑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두 개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두 개 나와야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루트 5짜리가 또 여기에도 있겠죠. 그쵸? 어쨌든 문제에서 원하는 걸 좀 봅시다. 근데 두 개를 구했는데 정수 AB에 대해 라고 했어요. 자, 이제 그럼 그대로 다시 마이너스 11분의 2랑 마이너스 2를 넣을 건데, 누가 봐도 봐봐요. 그러니까 y는 가만히 있고 얘랑 얘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에서 딱 꼬라지가 마이너스 y를 맞춰주면은, 마이너스 y를 맞춰줬을 때 a, b가 정수가 나오는 케이스니까 딱 얘랑 얘가 정수가 나오면 좋겠어. 얘는 아무리 봐도 집어넣었을 때 정수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m이 마이너스 2일 때를 물어봤나 봐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었으니까 요거랑 요거 제곱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곱이 아니네요. 더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7이죠. 알았죠? 잠깐만. 영훈아, 여기서 어머님 전화 드려가지고 선생님께서 오늘 7시 전에 시간 되셔서 전화 드릴 것 같은데 괜찮으시냐고 여쭤봐봐. 됐죠? 그러니까 정답이 이제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쵸? 184번입니다. 186번하고 91번을 하고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186번하고 91번. 신기하네. 네. 점 2,3과 직선 예인데 마찬가지겠죠? 잠깐만요. 거리는 K가 A일 때 최대값 B를 갖는데요. 자, 이 직선을 한번 볼게요. Y는으로, K로 먼저 묶어봅시다. K로 묶으면 X-2 더하기 2Y 플러스 4는 0이고요. 자, 이 직선 마찬가지예요. K의 값에 관계없는 느낌이니까 X가 2여야 되고, 그럼 X가 2라서 여기가 0이 되면은 Y는 마이너스 2겠죠. 그러니까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인데, 우리 이 문제는 앞전에서 했던 건데 또 질문인 게 약간 의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2, 3과 얘는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인데, 자, 얘를 지나는 수많은 직선 중에서 이 점과의 거리가 가장 멀 때는 언제라고요? 그냥 두 점 이어놨을 때라고요. 그때 이렇게 직선이 수직으로 있으면 여기가 가장 멀다고요. 얘가 이 파란색 길이가 지금 얘나 얘보다 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벌써 그 이 점과 이 점의 거리의 최대값은 5라고 나왔어요. 5가 나왔고, 그럼 이 직선이 누구예요? 이 직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얘랑 이 거리가 최대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직선이 누구냐면 y는 마이너스 2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y는 마이너스 2, 즉 x가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 직선이 나와야 되니까 k는 그때 0이죠. k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답이 오네요. 좀 뭔가 약간 찝찝한 문제인데요. 네, 191번입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고, 야, 복습에 대한 얘기 좀 하자. 솔직히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태희랑 용이랑 건우한테는 얘기했지만 아마 내 생각상 아무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보자고. 지금 고3인 애들한테도 얘기했었는데 걔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윤규가 들었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쉽지 않았었는데 너네도 한 2년 뒤에 어떤 상황일지 한번 보자. 어떻게 살고 있을지. 일단 요 문제 풀고 잠깐 얘기해 볼게요. 복습에 관한 얘기, 복습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세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별 수가 없어요. 교점을 다 구합시다. 네, 진짜 재미가 하나도 없는 문제죠.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 여기서 그래도 좀 스마트하게 생각해 볼 게 있나 해서 혹시 얘네 중에 수직인 애가 있나 찾아봤는데 그것도 없네. 기울기 수직되는 애들끼리 있나 봤는데 그것도 없네. 얘 그냥 교점 구합시다. 자, 이 둘의 교점 먼저 구할게요.
일단은 밑에서 위를 빼면은 8i가 y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교점 하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거 두 개 교점. 됐죠? 네. 방법이 없어요. 그냥 노가다 하는 거예요. 얘랑 예구해 볼까요? 자, 더하면 되겠다. 4x가 12니까 네, x 3, 3 집어넣으면 y 4. 자, 마지막으로 요거 두 개 연립합시다. 네. 쉽지 않아 보이죠? 네, 빼볼게요. 20이 40이니까 20y가 40이니까 y가 마이너스 2 잠깐만요. 마이너스 40이니까 y가 마이너스 2면 여기다 놓자. 마이너스 2 x는 5. 와, 교점 두 개가 그래도 예쁜데 살아있네요. 교점 그냥 구해야 돼. 얘들아, 방법 없어. 무슨 방법으로 풀 건데.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와, 여기 평행하다. 좋다, 이거. 그치? x축이랑 평행하고. 3, 4. 구하는 거니까 끝났죠?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죠? 밑변이 6. 밑변이 6. 높이가 얼마? 6. 됐죠? 넓이 18. 진짜 쉽죠? 그쵸? 네. 얘는 그냥 다 해봐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모든 점을 다 찾는 거. 이걸 틀려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아도 틀렸다라고 치부하진 않을게요. 알았죠? 대신에 좀 생각보다 쉽죠? 복습하세요. 자, 이제 잠깐 복습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어야 되니까 선생님 몇 가지 약간 소개를 좀 할게요. 자, 일단은 공부 잘하는 법, 대학 잘 가는 법,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대학 잘 가는 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왜 잘 가야 되는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할게요. 얘기할게요. 네, 이제 일단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학원 다니시는 거니까, 대학을 잘 가려면은, 잘 가고 싶다, 간다. 이걸 하려면 이게 등호거든요, 등호. 이걸 하려면은, 일단은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그쵸? 성적을 잘 받아야 되겠죠? 좋은 성적? 네, 이것도 등호예요, 등호. 동시거든요? 이거 받으려면 좀 봐봐요. 지금 하는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고 얼마나 마음속에 새기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을 소개하자면 공부는 잘했던 것 같아요. 뭐 어쩌다 보니까 학원 선생님을 하게 된 거는 뭐 그렇지만 실제로 가르치는 것보다 공부하는 걸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옛날에. 그러니까 뭘 얘기할까? 수능 성적을 얘기할까? 아니면 제일 잘했던 걸 얘기할까? 골라봐, 태기야. 수능 없어, 선택지. 수능 성적으로 할까요? 이제 선생님이 수능을 볼 때는 이게 여러분들 버전으로 맞출게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이제 이렇게 봤거든요. 물리원, 화학원, 생명원, 물리2를 봤거든요. 저희 때는 탐구를 4개 봤어야 돼가지고. 그리고 서울대를 가려면 2과목을 하나 무조건 했어야 됐어요. 국어가 이제 60문제였고요. 네, 그 다음에 수학이 30문제죠. 영어가 50문제였고요. 얘네가 다 20문제씩이었거든요. 총점이 500점 만점이었어요. 이게 100, 50, 50, 50, 50. 그러면은, 잠깐만. 근데 문제 전체 몇 개냐? 내가 세본 적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220문제인 것 같은데? 그치, 220문제지. 90, 150, 140. 맞죠? 220문제죠. 220문제 중에서 수능 때 틀린 개수만 써볼게요, 일단. 이렇게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총 6개 틀렸는데, 대충 이러면 480 몇 점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전국에서 한 200등 안에 들었을 거예요. 대충 그래요. 이거보다 더 잘한 적도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과목을 다 잘했잖아. 야, 이렇게 쓰니까 등급 같은데? 등급은 다 1등급이죠. 그러니까 다 만점을 볼까요? 수학을 다 맞아서 수학 강사 하는 거예요. 물리도 다 맞았거든요. 50점 만점이라. 근데 원래 물리를 더 잘하고 좋아했는데 왜 물리 강사 안 했냐면은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돈을 못 버니까 그런 느낌으로 갑시다. 이왕 할 거면 얘가 낫겠다 싶어가지고 했죠. 지금 안 하길 잘했어. 지금 통합과학으로 바뀌었잖아, 너네. 그치?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화학이랑 생명도 해야 되니까. 근데 봐봐. 다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야. 1등급 중에서도 이제 최상위권 1등급들이었겠지? 아마 얘만 딱 1등급 턱걸이였겠다. 96%? 그치. 영어 2개 틀렸는데, 1컷이어가지고 96점이었는데. 그런 수능이었는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잘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요. 이것만 딱 얘기하고, 뭐 이게 주는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잘했는지를 좀 얘기해 줄게. 야, 성적을 잘 받으려면은 가지고 있어야 될 요소가 여러 개가 있지. 뭐 머리가 좋다든가, 처음부터 잘 태어났다든가, 천재끼가 있게 태어난다든가, 뭐 기억력이 좋다든가, 다 머리가 좋은 쪽인가? 하여튼 뭐 이해력이 좋은 거, 기억력이 좋은 거, 뭐 아니면은 뭐 감이 좋은 거, 이것저것 다 이제 타고나는 것들인데, 내가 보니까, 타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약간 이거야, 진짜. 뭐 성실하라고 얘기하진 않을게. 이거 진짜 너무 개중요해, 이거. 내가 봤을 때. 너네 있잖아, 이거 거짓말 같잖아. 지금 여기 아직 어차피 다 고등학교 2학년 없잖아. 자, 1학년이잖아. 너네 성적이 내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너네가 지금부터 이것만 제대로 하잖아? 이게 제대로 하는 게 쉽지 않을 뿐이지, 제대로 하잖아? 너네 다 서울대 갈 수 있어. 내가 이 얘기를 윤진의 오빠가 이제 고3인데, 고1 때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다시 물어봤어. 넌 복습을 얼마나 했냐? 뭐 안 했지 뭐. 안 했지. 그러니까 너네 잘 들어봐, 진짜로. 야, 내가 의대치대 한의대는 모르겠어. 의대치대 한의대 갈 수 있냐? 그건 진짜 모르겠는데, 그냥 서울대 공대나 문과를 얘기한다 치자. 그러면은 저거 하면 가, 지금부터. 진짜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복습 뭐 할 게 뭐가 있어, 사실. 잘 봐봐. 내가 오늘 문제를 풀어줬잖아. 이거 말고도 이제 너네가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야, 각자. 근데 걔네를 이제 한 뭐 며칠, 한 2, 3일 텀을 두고 2, 3일 텀을 두고 풀어. 다시 풀어봐, 문제를. 문제 한 3개를 풀었다 치자. 3개는 아니겠지만, 뭐 이제 10개, 20개 되겠지만, 문제를 풀었어. 그럼 이 중에서 또 제대로 맞은 것도 있겠지만, 애매한 것들이 있겠지. 너네가 보기에 애매한 건 솔직히 이제 감은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 애매하게 풀었는지 정확히 풀었는지는 알 수 있는 정도잖아. 애매하게 푼 거 또 일주일 뒤에 또 풀어. 또 애매해? 그러면 2주 뒤에 더 풀어. 그래서 너가 제대로 알 때까지 복습하고 풀면은 사실 저걸 가. 진짜야. 이걸 모든 과목에서 하면. 근데 잘 들어봐. 여기 앉아있는 10명 중에서 과연 고등학교 3년 내내 이걸 모든 과목을 하는 애가 있을까? 그러니까 서울대 가기가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봐봐, 습관처럼 하는 애들이 있어. 그냥 자기가 틀린 거 다시 알고 싶고, 제대로 알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막, 봐봐. 문득 그냥 밥 먹다가, 지난번에 그 문제 약간 애매했었는데 뭐였지? 다시 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럼 무조건 봐야 득성이 풀리고 이런 애들이 있어. 걔네들이 가는 거야, 대학을. 거짓말 같지? 너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야, 내가 있잖아. 이 수능 성적을 받았을 때, 학원? 별로 안 다녔어. 고등학교 때 수학학원 한 8개월 다녔나? 3년 내내? 영어 6개월 다녔는데? 그거 2개 빼고 아무 학원을 안 다녔어. 그러니까 너네 사실 학원 안 다녀도 될 수도 있어. 근데, 적어도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그냥 콧방귀 끼면서 그냥 넘어가는 친구도 있다면 그게 되게 멍청한 거야. 너네 이런 성적 안 받아봤잖아. 받아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잖아. 잘 생각해야지. 내가 너네한테 엄청 어려운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 진짜 모든 과목을 내가 애매한 부분을 최대한 다시 보고 다시 봐서 복습해서 잘 넣어 놓잖아? 성적이 안 나올 수 없어. 이거 하는 게 귀찮아서 이제 애들이 잘 안 하게 되는 것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야, 너네 학교에 350명이 있다 치고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다 치자. 그럼 봐봐.
걔가 왜 전교 1등이냐면 뭐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너네랑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 너네가 적어도 어느 정도 1등급 정도를 받아주는 친구들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너네 막 5등급이면 이제 좀 다르지 라고 말하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얘기하자면, 근데 걔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너네랑 다른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얘네는 본인이 틀린 거나 부족한 거에 대해서 좀 견디지 못하는 거야. 다시 계속 본다고.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에 시간을 할애하잖아. 꽤 많이 가는 거야. 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일요일 점심부터 저녁까지를 그 일주일 동안 배운 걸 복습하는 데 시간 썼단 말이야. 진짜로. 3학년 때는 거의 매주 일요일을 빼지 않고 했던 것 같아. 고3 때는. 그때 이제 사실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좀 공부를 좀 많이 안 하긴 했는데 3학년 때 이제 수능 봐야 되니까 3학년 때 공부해서 올린 성적이거든? 3학년 때 일요일에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이게 복습을 하니까 기억에 남잖아. 잘 들어봐. 전범위를 시험 보는 수능이잖아. 시험 보는 그게 수능이잖아. 그치? 너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눠가지고 지역적인 부분만 시험 보잖아. 그러니까 너네 복습할 양이 생각보다 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는 복습을 안 하면 안 됐을 거 아니야. 어떻게 다 기억해? 그치?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도 있는 것 같거든? 근데 너네 이 정도 범위면은 내가 봤을 때 복습하면 될 것 같아. 말했지? 주에 하루 정도를 시간 내서, 아니면 이것도 중요해. 본인한테 약속을 해가지고 뭐 무슨 요일 밤 혹은 매일 밤 1시간 뭐 아니면 뭐 이제 나처럼 일요일 뭐 점심부터 시간을 둔 다음에 그 주에 배웠던 것들 중에서 복습할 것들을 복습하잖아? 저 성적이 진짜 쉽게 올라. 그리고 봐봐. 잘 들어봐. 그러면은 어떤 습관이 생기냐면 이제 공부할 때 너네가 수업 들을 때 지금 봐봐. 어떤 습관이 생기냐면은 이거는 만약에 일요일에 복습하는 사람이라 치면 수업 듣다가 이 문제는 일요일에 무조건 복습해야겠다 라면서 복습할 것들을 체크해 놓는 습관이 생겨. 수업을 듣다 보면.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수업을 듣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필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보다 보면은 이 문제는 무조건 다시 봐야겠다, 복습한다 라는 체크가 생기고 그걸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놓던 아니면 뭐 별표를 크게 해놓던 이런 게 생겨.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일요일에 내가 볼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 일주일 내내 공부한 것들이 공부하면서 정해놨을 거 아니야. 그치? 일주일 내내 공부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제 일요일에는 뭐 복습하지? 라는 머리 싸맬 필요 없이 그냥 앉아서 일주일 동안 공부한 책 보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풀어보거나. 이게 생기면 진짜 지금보단 성적은 훨씬 더 올라. 이걸 얼마나 제대로 할진 내가 모르겠지만 그 짓을 하기만 해도 되게 쉽거든? 잘 들어봐 이제. 너네가 나랑 이번 학기 수업 같이 한다 치고 한 학기 지났어. 내가 이제 2학기 말에 너네 복습했니? 라고 물어보면 누가 얼마나 하고 있을까? 하는 애들이 이런 성적 받는 거야. 다 1등급을 받는 거고. 잘 생각해봐. 이거 지능이랑도 상관없는 거야, 크게. 너네 정도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물론 내가 좀 특이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 뭐 나는 이제, 나는 그리고 심지어 약간 내가 그나마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기억력이었거든? 근데 그걸로 커버가 안 돼. 이 많은 과목이. 그래가지고 복습을 할 수밖에 없었어. 난생 처음 스스로 복습을 하는데, 근데, 정말 좋았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이제부터 자꾸 날짜를 정해놓고 아니면 시간대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하든 2, 3일에 한 번씩 하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처럼 하든 정해놓고 복습을 하려고 해봐. 일단 시도를 하잖아? 그러면 이런 게 보여. 복습 막상 하려고 보니까 뭐뭐뭐가 부족하네?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스타트 할 때는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체크해 놓자. 자꾸 이런 리스트가 생기게 돼. 그러면서 너만의 복습 형태가 정형화 되겠지? 그대로 쭉 3년 내내 하잖아? 대학을 가. 진짜야. 안 믿기나? 나중에 성적표를 뭐 이마에 붙이고라도 한번 와야 될까?
그리고 사실 이제 전국 200등이라 했잖아. 이거 봐도 잘 본 적도 있긴 해. 예. 근데 이게 나쁘지 않은 듯? 뭐 그래놓고 의대를 안 간 거는 이제 뭐 내 선택이지만, 정확히 부모님 선택이지만, 어쨌든 공부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아무리 봐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진짜 이거야. 예습보다 훨씬 중요해. 예습은 안 해도 돼. 예습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다. 예습하면 수업 더 잘 안 듣지 않냐? 자, 얘기했어. 수업 들을 때 복습할 것들 리스트업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한번 복습하고, 이걸 이제 남은 기간 2년인가? 2년으로 해야 되겠다. 3학년 1학기까지가 내신이니까 2년간 무한반복 하잖아? 너는 서울도 가는 거야.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해보고 나서 얘기해봐. 못해도 연고대는 가지 않겠냐? 그치? 대학 가기가 쉽지? 왜 쉬운 줄 알아? 애들이 안 해줘서 그래, 이거.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이 이걸 한다고 생각해봐. 쉽지 않지. 근데, 그러니까 네가 빨리 해야지 꿀 빨란 얘기야. 명심해? 얘기해줬다. 알겠죠? 자, 이제 가볼까요? 원방을 해야 될 차례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숙제가 지금 C단계가 이번에 이제 나가면 되는 거죠. 191번, 잠깐만. 몇 번까지 숙제였어? 몇 번까지였니? 200번까지 맞죠? 네. 근데 여러분, 지금 200번까지인데 질문이 지금, 뒤에 있구나. 있었네. 198번하고 200번 하고, 갑시다. 네. 뭐야. 이러면은 이걸 하고 더 얘기했으면 좋았을걸. 네, 가볼게요. 약간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때, 1, 2학년 때 복습했더라면 내신도 더 잘했을 텐데, 그때는 안 해가지고 내신이 좀 좋지 못했거든요. 이게 사실 내신에서 더 좋은 공부법이라서, 수능보단 내신에 훨씬 좋은 공부법이에요. 진짜로, 저 복습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신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았죠. 그래가지고 수능을 봤어야 됐었고, 네.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이니까 잘 해보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두 아이가 이루는 각은 90도인데, 그냥 바로 보여야 돼요. 198번 보세요. 두 직선 보자마자 습관적으로 기울기를 보려고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알았죠? 나중에 복습이 좀 극대화되면요, 이런 것도 필기를 해놔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 풀면 있어서 얘네 기울기 확인 안 했네? 그럼 그것도 필기해 놓고 이번 주 일요일에 한 번 더 보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아주 지엽적인 부분까지도 자꾸 복습해서 머리에 넣으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식을 보자마자 여기 9 이런 애한테는 관심이 없고 2를 보면서 기울기 4분의 3이구나. 2를 보니까 기울기 마 3분의 4구나. 얘는 수직이구나. 그냥 이게 문제를 읽으면서 눈에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셔야 돼요. 어떤 직선이 나오든 간에. 이해하셨죠? 근데 어쨌든 두 직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잠깐만요. 4분의 3이 좀 더 완만하게 잘 그렸네. 4분의 3짜리가 있고 3분의 4짜리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두 직선이 수직을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얘를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이제 구하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제가 뭐라 했어요? 얘를 2등분하는 직선은,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네끼리 수직하거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자, 문제를 보면서 내가 만약 기억번을 고를 거면 디귿번이랑 세트로 골라야 되겠죠. 기억, 디귿이 수직이니까. 니은을 고를 거면 리을과 세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이미 2번으로 끝났어요. 니은, 리을이 없잖아요. 그쵸? 네.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게 풀면 안 되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기억을 고르면 기억번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1이죠. 그러면 기억이 맞다면 기울기가 7인 수직인 거, 7인 디귿번이 세트로 와야 되고, 그쵸? 만약에 니은번이 맞다고 치면 니은번은 기울기가 7분의 1이죠. 그러면 수직인 맏7이라는 친구가 와야 되니까 니은, 리을이랑 같이 와야 되겠죠. 그쵸? 이해하셨죠? 근데
일단 이 문제는 니은, 리을이 없으니까 답이 2번이겠죠? 그냥 봐도 2번이고 2번이 맞는지 또 식으로 확인해 줄게요. 알았죠? 아, 이렇게 출제한 사람, 이렇게 출제한 거 되게 마음에 들어. 출제자가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 선끼리 있는 수직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 직접 구해봅시다. 자, 뭐라고요? 거리가 같다로 구하는 거예요. 주어진 두 직선과 거리가 같은 점을 가지고 구할게요. 자, 이 점하고 얘랑의 거리는 5분의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루트 3a 마이너스 4b 더하기 9 이거죠? 자, 이쪽이랑 이쪽의 거리는요. 5분의 4a 플러스 3b 플러스 12죠. 쓱쓱 없어지게 되겠고 따라서 절대값은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풀 방법은 이거죠. 한쪽은 그냥 그대로 내뱉고 나머지를 이제 옆에 것도 그대로 일단 1번 그 다음에 한쪽 그대로 내두고 이쪽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습니다. 이걸 연립하면 되는 거고 그냥 위에 거 하나만 구해보면 끝날 것 같죠? 자, 해보니까 7b가 기울기만 볼게요. 여전히 마이너스 a라고 나왔으니까 기울기 마7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봐봐요. b는으로 써야 되겠죠. b는 왜요? b가 y좌표니까 b는 마7분의 1 a 어쩌고로 나오나 봐요. 아, 기울기 마7분의 1짜리 찾으면 되겠다. 그럼 어차피 이 친구 기울기 무조건 7일 거야. 그치? 그치? 안 봐도 뻔하겠지? 요 두 개 찾아주면 되니까 기억 디귿이 되겠죠. 어때요? 쉽죠? 200번까지 해야 되거든요. 200번 하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점점 고학년이 될수록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많아지긴 해요.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 뭐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은 뭐 해줄 얘기가 별로 없죠. 일단 복습 열심히 하시면 점점 얘기가 통하겠죠? 그렇죠? 네. 자, 가볼게요. 2,-1, 5,3에 대하여 두 점이 있는데 어떤 좀 다른 점 P가 있대요. 아무 개의 점. ABP의 넓이가 20이래요. 넓이가 일정해요. 야, 봐봐. P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는 이런 문제 풀 때는 고정되어져 있는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뭐가 고정됐나 봤더니 AB의 길이는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넓이가 20이 나온다는데 얘가 고정이니까 얘를 밑변으로 보면 이게 길이가 5인 것 같은데요. 그쵸? 길이 5네요. 그쵸? 3, 4. 가로 3, 세로 4 눈에 보이죠? 그쵸? 길이가 5니까 넓이가 20이려면 높이가 8이면 되냐? 8이면 되겠죠. 높이가 8이면 되겠죠. 근데 그 8인 게 어디 있든 상관없죠. 그러니까 아마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 중에서 거리 차이가 딱 8나는 친구면은 어디에 찍히던 거리는 8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취는 직선이었을 거예요. 당연하게도 밑에 쪽에도 8 떨어진 애가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구할 건데 좀 귀찮긴 하다. 좀 구하기가 좀 귀찮긴 한데 뭘로 할까? 좀 평범하게 풀까? 기울기가 예쁘지가 않으니까 거리도 8인 것도 안 예쁘고 평범하게 풀게요. 자, 이 친구 기울기가 3분의 4죠? 얘는 y는 3분의 4x 더하기 k라고 잡고요. 얘랑 이 점 사이 거리가 8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3k는 0, 양변에 3 곱하고 얘랑 5,3까지의 거리가 8이었으면 좋겠어. 어차피 우리 자취가 직선인 거 이미 아니까 바로 직방으로 푸는 거죠. 5분의 11 플러스 3k인가요? 네, 절대값 얘가 8이었대요. 그러니까 40이 되었을 거고 뭐야 이러면은 3k가 좀 약간 복잡한데 3분의 29 k가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51이면 되겠네요. k가 그쵸? 그래야지 4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 구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하나는 3분의 29, 하나는 y는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51 이렇게 두 개 구하시거나 아마 정답은 양변에 3 다 곱해서 뭐 썼을 것 같아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이르지만 잠깐 쉬고 오늘 원방 좀 들어갈게요. 일단 앞에 C단계는 다음 C단계는 무조건 숙제겠죠? 네. 야, 복습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봐. 약간 거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좋은데 태희 안 그럴 생각이 벌써 눈에 보이네. 아쉬운데 태희야? 네. 건우는 그러니까